네, 안녕하세요. 수강생분들 마케팅 파트 강사 조정영입니다. 오늘은 AI OFM 마케팅 특별 강의입니다. 특별히 인스타그램에서 성공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알고리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전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VOD 강의와 함께 제공되는 모든 PDF 자료들을 한번 정독하신 후 강의 자료를 따라 천천히 한번 같이 좀 읽어보신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좀 빠르게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인스타 조회수 100만 찍은 치트키. 이번 섹션에서 목표는 인스타그램에서 조회수 100만을 실제로 달성하게 해준 치트키를 알려드림과 동시에 왜 그걸 해야 하는지부터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저는 실질적인 마케팅 대행사를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팅까지 모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그런 기업 대상 컨설팅의 마케팅 핵심 내용 일부를 풀어드리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인스타 설정하는 방법, 다른 강의에서는 고화질로 올려라, 업로드 후 활동하고 나가라, 3초 안에 후킹을 넣어야 된다, 세로로 무조건 올려야 된다, 특정 시간에 올려라 같은 치트키를 바로 알려줍니다. 그건 치트키가 정말 맞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안 알려주죠.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건지, 정확히 뭔지, 왜 그 행동을 해야 하는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작정 따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이유를 알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조회수 100만, 200만 쉽게 찍는다는 겁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치트키만 따라하고 결국 결과가 안 나오면 알고리즘 못 탔다, 내가 운이 없었네, 계정이 잘못됐네 라고 탓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애당초에 기초를 모르고 치트키만 따라한 거예요. 정말 그냥 수학 문제를 정답만 달달달 외운 거죠. 그러면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 절대 풀지를 못해요. 치트키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마케팅의 기초와 알고리즘의 원리를 모르면 그 도구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치트키를 알려드리기 전에 마케팅 기초와 알고리즘 작동 원리부터 좀 제대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알고리즘이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플랫폼이 콘텐츠를 어떤 순서로 누구에게 보여줄지 결정하는 규칙이에요. 인스타그램에서는 매일 수억 개 이상의 게시물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자동적으로 이 콘텐츠는 이 사람에게 보여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걸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서 알고리즘은 플랫폼이 여러분들의 콘텐츠를 사랑할지 무시할지 결정하는 심사위원이에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뭐가 들어가냐? 인스타그램은 AI를 통해서 콘텐츠의 점수, 콘텐츠뿐만 아니라 우리 수강생분들의 계정의 모든 것에 대한 점수를 매겨요. 프로필 사진부터 체류 시간부터 콘텐츠부터 모든 점수를 매깁니다. 그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고 점수가 낮을수록 노출을 안 해주는 겁니다. 자, 2026년도 기준 릴스에서 인스타그램이 특히 중요하게 보는 점수 요소들인데요. 여기서는 벌써 저희 정답을 하나를 알았어요. 관심도, 참여도, 관계도, 최신성, 콘텐츠 품질 점수, 이 것들이 점수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릴스에서 말하는 고화질로 업로드 하세요, 강력한 후킹을 3초 안에 넣어주세요. 왜냐? 콘텐츠 품질의 점수, 체류 시간, 완독률, 재시청률, 영상 완성도 때문에 후킹을 넣는 거고요. 고화질로 업로드하는 것도 당연히 영상 완성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굉장히 반대로 점수를 크게 깎아먹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바로 첫 3초 안에 이탈하는 거죠. 관심이 없다, 낮은 체류 시간, 그리고 낮은 참여도, 저품질 콘텐츠, 예를 들면 너무 흐린 화질이나 AI 티가 너무 많이 나는 그런 부자연스러운 영상, 그 다음 스팸 행동입니다. 과도한 게시물을 계속 올린다던가 메시지를 계속 보낸다던가 말 그대로 AI가 판단했을 때 이건 스팸 계정이다 라고 생각하는 점이 가장 점수가 많이 깎입니다. 그리고 특히 알으셔야 될 점은 신규 계정은 시험대에 무조건 오릅니다. 이 기간에 점수가 낮게 나온다면 복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힘든 워밍업 기간을 두세 번씩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섀도우밴이란, 섀도우밴은 겉으로 계정이 정상처럼 보여요. 아무런 조치도 없고요, 알람이 온 것도 없고요, 정지가 먼 것도 아닙니다. 정말 섀도우, 말 그대로 그림자처럼 겉으로는 정상이고 나는 정상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게시물을 노출해주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페널티예요. 걸리면은 알람도 안 뜨고 뭣도 안 뜨고 아무런 겉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노출을 강제로 시켜주지 않아요. 주요 원인으로는 저품질과 과도한 해시태그, 스팸 행동, 동일 컨텐츠 반복, 그 다음에 경고 누적 등이 있습니다.
AI OFM 하시는 분들이 꼭 지켜야 될 규칙 중에 하나가 해시태그는 항상 5개 이하로 관련성 높은 것만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신규 계정은 워밍업이 정말 필수입니다. 이 기간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릴스를 이제 올리는 시간부터는 하루에 1개 이상 항상 같은 시간대에 내가 꾸준하게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이야 라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해시태그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알고리즘의 이 컨텐츠는 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가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예요. 특히 초기 계정에는 해시태그 하나하나가 계정의 운명을 좌우해요. 너무 많은 해시태그나 아니면 범용성이 너무 좋은 뭐 FYP, 좋아요 반사, 팔로워 늘리기 이런 것들은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계정 워밍업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해요. 신규 계정을 만들자마자 바로 활동하는 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시험대에 오른다고 거기서 점수가 마이너스가 나버리면 그 핸드폰은 그 계정은 전혀 쓰지 못하는 계정이 됩니다. 새로 워밍업의 필수 과정은 완전히 공장 초기화된 공기계를 준비를 하시고요. 알뜰폰이든 알뜰 유심이든 새로운 번호로 개통을 합니다. 그 다음 새 이메일 계정을 생성을 하고 인스타그램에 신규로 가입을 해요. 그 다음 프로필 사진과 소개 멘트를 작성을 해주시고요. 타겟 오니언스, 팔로워와 적극 소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한 1주에서 2주 정도 하면서 절대 릴스를 올리시면 안 돼요. 그동안 저희는 인스타그램 AI한테 나는 인간이고 굉장히 좋은 컨텐츠를 올릴 사람이고 실제 인간이고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이야 라고 신뢰할 수 있는 계정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자, 왜 이런 활동을 직접적으로 해야 할까? 특히 왜 팔로워를 직접적으로 좋아요를 누르고 다녀야 될까? 자, 왜 이런 활동을 해야 될까? 알고리즘 관점에서 사람들이 항상 팔로워를 해야 된다. 팔로워를 내가 헬스 유튜버라면 헬스 릴스를 올리는 사람이라면 헬스 계정을 팔로워를 해야 된다. 말은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몰라요. 자, 제가 이제 PDF 파일에 올려드린 걸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오픈소스를 오픈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 참고 자료를 보면서 직접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신규 계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기가 많은 계정이어도 어떻게 저희의 릴스를 기본적으로 뿌려주냐, 이거에 대한 기본은 일단 50%는 랜덤적으로, 이제 물론 알고리즘이 잡힌다면은 저의 알고리즘을 알아서 잡아서 관심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 50%를 뿌려주겠죠. 하지만 알고리즘이 제 계정이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른다면 50%는 그냥 랜덤하게 뿌립니다. 그러면서 저를 좋아할 사람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나머지 50%는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제가 헬스 유튜브를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근데 헬스 유명하신 뭐 예를 들어 GPT님이나 뭐 땅크 부부나 이런 분들을 제가 팔로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팔로워 하고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50%는 모르는 사람, 50%는 내가 팔로우한 사람의 팔로워한테 보여줘요. 그렇게 될 때는 저희가 헬스 유튜버를 한다고 치면은, 헬스 릴스를 올린다 치면은 헬스 하시는 분들의 팔로워한테 가기 때문에 그분들은 헬스가 관심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팔로우를 한 거겠죠. 그렇게 된다면 저희는 50점을 먹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난 헬스 릴스를 올릴 사람이고 헬스 유튜버고 헬스 인플루언서잖아요. 이미 헬스가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내 계정이 50%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50%의 점수를 먹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OFM, 뭐 한국 미녀, 코리아 인플루언서, 코리아 댄스 이쪽으로 잡고 간다 하면 이미 50%는 저희는 알고리즘을 완성을 하고 가는 겁니다. 이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알고리즘은 저희가 정확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떤 계정인지를 알아듣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랜덤적으로 계속 뿌리겠죠. 그러면은 저희는 점수가 계속 낮아질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의 계정은 값어치가 없는 계정이 될 거고 섀도우 밴이 걸릴 거고 점수가 낮은 계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워밍업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치트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양극화가 많이 되어 있는 자료들입니다. 제가 2016년도부터 마케팅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한마디로 그때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그 전에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네이버 카페, 그리고 밴드 이렇게 순서대로 쭉쭉쭉 올라오면서 페이스북 이제 그룹 시대를 지나고 인스타그램 시대를 지나고 틱톡 시대가 왔다가 다시 릴스 시대가 나오고 스레드 시대까지 제가 직접 겪었지만 이 기본 개념이 끝까지 갑니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로직은 항상 변합니다. 알고리즘은 변하고요. 하지만 지금 저희가 배운 이 이론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왜냐? 사람들이 소통을 하고 검색을 하고 자기의 시간을 쓰는 목적성을 가진 플랫폼들입니다. 그 목적성들을 가진 플랫폼에서 좋아하는 걸 우리는 이론적으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이론을 알고 이 개념을 가지고 가고 있다면 로직이 아무리 변경이 되고 우리가 아무리 다른 플랫폼에 도전을 하더라도 모두 이 치트키를 가지고 이겨먹을 수가 있다. 이게 이번 마케팅 강의의 핵심입니다. 짧지만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PDF 자료들로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편하긴 할 겁니다. 좀 많이 정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디스코드 질문방에서 편하게 질문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